체중의 재증가 관련이 있습니다. 우울증은 때로는 체중의 재증가와 관련이 있고 질환 있는 경우에는 체중 유지가 어렵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군살 빼주고 처진 살 올려주는 지방 쏙빼 김닥터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비만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최근 들어 비만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.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요. 현대사회에서는 고칼로리, 고지방, 고당류의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소비와 빠른 식사 등 식습관 변화,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발전으로 활동량 감소와 스트레스, 정서적 문제로 과식, 폭식,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, 장내 세균총 변화, 독소 노출 등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30년 전만 해도 뚱뚱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였지만 요즘엔 비만한 사람이 많습니다.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은 1995년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 13.9%였는데 2021년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.2%, 여성 비만 유병률은 27.8%이고 남성 복부 비만 유병률은 31%고 여성 복부 비만 유병률은 18%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은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과체중 인구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11%가 증가했고요. 과체중 비만 유병률이 64%입니다. 다양한 이유 때문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대사율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. 사람마다 대사율이 다를 수 있죠. 일부 사람들은 식사를 소화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효율적인 대사율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먹어도 체중이 쉽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. 유전적 요인은 체중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죠.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식사를 잘 소화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날씬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죠. 그리고 생활 습관인데요. 생활 습관과 활동 수준은 체중 변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. 따라서 체중 관리에는 개인별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. 네. 약물 복용이나 특정 질환이 비만을 유발하거나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비만은 1차성 비만과 2차성 비만으로 나눠집니다. 1차성 비만은 전체 90% 이상인데요. 이는 에너지 불균형이 그 원인이죠. 2차성 비만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, 다운 증후군, 호르몬 이상, 대사 증후군, 폐부종, 고혈압, 약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들은 신진대사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식욕을 증가시켜서 체중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약물은 항정신병 약물, 스테로이드, 항우울제, 당뇨병 치료 약물 이런 것들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살이 찌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주요한 병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죠. 첫 번째, 당뇨병입니다. 비만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죠.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고혈당 수준을 증가시켜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.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인데요. 비만은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, 협심증, 심근경색 이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. 과다한 체중은 혈압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고혈압 위험도가 일반인은 2.5배지만 비만인은 4배입니다.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입니다. 비만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죠.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고 가슴 통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50%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다음은 뇌졸중인데요. 비만은 뇌졸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비만은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을 유발해서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. 허혈성 뇌경색의 위험을 60%가량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비만은 그리고 관절의 부하를 가중시켜서 관절염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. 특히 무릎, 골반, 그리고 등의 부하를 많이 주는 비만은 관절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네. 신진대사 저하는 비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죠. 신진대사는 식품을 소화하고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 만약 신진대사가 저하되면 체내에서 소비되는 칼로리 양이 감소하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일부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서
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반면에 비만이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기도 합니다.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죠.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신진대사를 더욱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신진대사 저하와 비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.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살을 빼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유지하는 건 더 힘든 일이라고들 합니다. 첫 번째, 신체 활동. 성공적으로 체중을 유지한 사람들의 90%에서는 식사 변화와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하루에 30분 정도 해도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 하루 60분 이상 해야 합니다. 평생을 지속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식사 구성인데요.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지방 섭취를 줄이고 간식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공복감을 줄여서 낮 동안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간식을 적게 먹게 해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정신사회적 인자인데요. 스트레스나 바쁜 일정, 정신적 괴로움, 이와 같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들은 체중의 재증가 관련이 있습니다. 우울증은 때로는 체중의 재증가와 관련이 있고 정신질환 있는 경우에는 체중 유지가 어렵습니다. 네 번째, 동기인데요. 체중 감량에 대한 동기가 높은 사람이 체중을 더 많이 감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체중 감량에 대한 동기가 체중 유지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. 다섯 번째, 치료 기간이 길수록 감량된 체중이 더 잘 유지됩니다. 체중 감량 이후에도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간헐적 단식은 특정 시간 동안 식사를 제한하거나 하루에 한두 끼만 섭취하는 식습관입니다.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16대 8이나 5대 2 방식이 있습니다. 간헐적 단식은 개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고 건강 상태와 개인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희 동영상 중에 간헐적 단식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더욱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방 속 배 김 닥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